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체내 정전기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체내 정전기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체내 정전기의 이해. 먼저 체내 정전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자극 등 모든 생명활동에는 미세한 전기가 관여하고 있죠. 이러한 체내 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해보세요. 새 배터리는 전기가 균일하게 흐르지만 오래 사용한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이 불규칙해지면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전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첫째, 세포막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새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탄력 있는 세포막이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고무줄처럼 경직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안팎으로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되죠. 둘째, 이온 채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온 채널은 우리 몸의 전기 회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회로가 새 것처럼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로의 일부가 느려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들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줄어들면서 체내 전기 신호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감소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세포 내 전기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년기 정전기 축적의 위험성. 체내 정전기 축적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과 관절의 경직 현상은 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체내 정전기 축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 일반 노인들에 비해 근육 경직도가 약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힘들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날씨가 건조하거나 추울 때 더욱 심해집니다. 수면 장애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수면의학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체내 정전기가 높은 그룹의 평균 수면 시간은 5.2시간에 불과한 반면 정상 그룹은 7.1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정전기가 높은 그룹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고 중간에 자주 깨며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피로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독일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체내 정전기 과다 축적 그룹의 89%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피로감이 가장 심해지며 밤에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적외선 체열 카메라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 축적이 심한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혈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저하되고 노폐물 배출도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말초혈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을 유발합니다. 신경통의 경우, 특히 3차 신경통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체내 정전기가 과다 축적된 경우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 방해를 받아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의 효과도 감소하여 통증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내 정전기 축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 NK 세포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염증 지표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전기 관리의 효과. 체내 정전기를 적절히 관리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3개월간의 정전기 관리 후 말초 혈류량이 4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손발 차가움을 호소하던 참가자의 78%가 증상이 개선되었고 저린 증상을 겪던 참가자의 82%가 뚜렷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는 체내 정전기 관리가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증 감소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체내 정전기 관리를 꾸준히 한 그룹에서는 염증 지표로 사용되는 시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관절 부위의 붓기와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만성 염증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전신 염증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는 건국대학교병원 통증클리닉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전기 관리를 실시한 그룹의 통증 강도가 10점 척도에서 평균 3.2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진통제 사용량도 평균 42%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도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은 분당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전기 관리를 시작한 후 참가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4시간 증가했고 수면 중 뒤척임 횟수가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시간의 비율이 늘어나 더욱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낮 동안의 피로도 감소와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4. 실천 방법.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지 운동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접지 운동은 이른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잔디나 흙을 밟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느끼는 것입니다.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땅과 충분히 접촉하도록 하며 걸을 때마다 땅에서 전해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최소 20분 이상 실시하되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저녁 접지 운동은 해질 무렵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땅 인사 자세나 전신 이완 자세를 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된 정전기를 자연스럽게 방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세요. 과학적인 수분 관리는 하루 종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이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는 레몬물 200ml를 마시는데 이는 체내 산성화를 막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전 활동 중에는 생수를 500ml 정도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이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전후로는 허브차 300ml를 마시는데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차가 좋습니다. 이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체내 정전기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오후에도 500ml의 생수를 꾸준히 섭취하고 저녁 식사 전후로는 보리차 300ml를 마십니다. 보리차에 포함된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2시간 전까지는 200ml 정도의 물을 마시되 그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해질이 풍부한 자연 음료는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이, 레몬, 라임을 물에 담가 만드는 디톡스 워터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체내 전기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워터와 신선한 과일을 블렌딩한 음료는 천연 전해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허브티에 약간의 꿀을 첨가하면 항산화 효과와 함께 미네랄 보충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류 관리에 있어서는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마,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는 체내 정전기 축적을 최소화합니다. 의류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소재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합성 섬유의 비율이 30%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옷장에 보관된 의류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탁 시에는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1컵 정도 넣어주면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습기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데 사용하되 하루에 한 번은 물을 완전히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사용하면 실내 공기질 개선과 함께 적정 습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스파티필럼이나 안스리움과 같은 식물들은 자연 가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운동 루틴은 하루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아침에는 전신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요가 동작을 합니다. 특히 태양경배 자세나 고양이소 자세는 체내 에너지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창가를 따라 걷거나 넓은 복도를 왕복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저녁에는 간단한 근력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되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한 줌 정도,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하루 2접시 정도,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은 몇 끼 한 공기 정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체내 전기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도 잊지 말고 섭취하세요. 바나나 1개나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하루 칼륨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찌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고 토마토나 오이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식품도 중요한데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하루 1컵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선택해서 하루 2에서 3조각 정도 먹으면 되고 녹차나 루이보스차는 하루 2~3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5.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침 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최소 2m 이상 거리에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체내 전기 균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세요. 전자기기는 2시간 사용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생활 시에는 주기적인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세요. 창문 근처에서 10분 정도 서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접지 매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는 운동 중 발생하는 체내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전기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호흡 운동은 하루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코로 6초간 잠시 숨을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씩 반복하면 체내 정전기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발끝부터 시작해 머리까지 각 근육을 순차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각 부위를 5에서 7초간 긴장시킨 후 10에서 15초간 이완하면서 이완될 때 몸에 축적된 정전기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챙김 명상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발바닥과 접촉하는 바닥의 감각, 손바닥의 따뜻함, 그리고 호흡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15에서 20분간 진행합니다. 이는 체내 전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의견.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김민수 교수의 조언. 노년기의 체내 정전기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체내 정전기 관리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체내 정전기 관리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관리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정기적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체내 정전기 관리를 한 그룹에서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 만성 통증, 피로도 등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죠.
지금까지 알아본 체내 정전기 관리법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